이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이 기도에서 일단 걸러져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해서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각종 중금속과 오염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 이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작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에 각종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혈액과 폐 염증을 불러일으키고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눈병과 알레르기를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또 이것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면 우리 몸 잘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더욱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생활에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제곱미터당 80 마이크로그램 이하를 우리 보통이라고 그러고 30 마이크로그램 이하면 우리가 이제 좋음으로 보죠. 그때 문제는 나쁨이 81 마이크로그램에서 150 마이크로그램 일 경우는 나쁨,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매우 나쁨으로 봐요. 일단 나쁨에서부터 우리는 장시간 또는 무리하게 실내에서 활동하는 걸 당연히 자제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초나 목에 통증으로 불편하다면 시활동을 이제 중단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때 우리의 민감군이 있어요. 이런 외부적인 미세먼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또 어르신들, 또 우리가 이제 호흡기나 심환자, 심혈관 질환자로서 대기 오염에 노출됐을 때 이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받기 쉬운 분들을 우리는 민감군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의사의 와 의논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런 미세먼지 예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장시간 또는 무리한 치료 활동을 제한해야 되고요. 특별히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인 분들은 매우 조심해야 되겠죠. 매우 나쁨이 되면 당연하게 치료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아예 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요약을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나쁜 날에는 외출을 가급적 피하기, 그 외출 시 대기 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을 줄여야 되는 것, 줄이기, 또 외출 후에는 손과 얼굴 씻기를 깨끗이 해야 되는 것 당연하고요. 또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나 환기 시스템 필터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해요. 미세먼지 나쁜 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은 환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지침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내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 3번 환기를 할 것, 환경부 지침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과 함께 이 환경 미세입자 제어 기술이 굉장히 첨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크게 3가지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만은 미세먼지를 정기적으로 대전시켜서 이것들이 갖는 이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서 양쪽에 잡아서 대전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위적인 응집을 통해서 일정한 크기 입자로 변환시켜서 가라앉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입자의 고동을 인위적으로 제어, 분리하는 기술 등. 다시 말하면 이제 대기 중의 미세 입자 제어 기술은 인위적으로 외력을 가하거나 공기의 흐름 가운데 장애물을 설치해서 미세 입자를 분리해내는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지금 차량 보유대수가 2천만 대를 넘거든요. 이 2천만 대가 운행 중에 뿜어내는 대기가스는 배기가스는 대단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미세먼지의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된 차량들, 5등급 차량들의 이제 매연을
감소시키는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게 중요해요. 대형 트럭들 있죠. 대형 운송수단에서 나오는 대기가스는 대단합니다. 우리가 친환경 운전 습관을 지키는 게 또 필요해요. 예를 들면 공회전을 쓸데없이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급가속, 급브레이크 이런 것들은 친환경적인 운전 습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서울에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12월에서 3월 사이에 자동차 운행을 가급적 줄여서 약 2,000km 이상이면 마일리지를 통해 가지고 어떤 혜택을 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12월에서 3월 사이에 차량 운행을 줄이는 것은 누가 나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구를 위해서, 우리 환경을 위해서 중요한 것 같고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지금 우리가 경유나 이렇게 석유를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집단 주거 시설에서는 새벽에 엄청난 매연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겨울철 적정 난방 온도를 유지하는 건데 이 지침은 조금 그러긴 해요. 공공에서는 17도 이하로, 또 우리 가정에서는 20도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춥잖아요. 그렇지만 가급적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추웠을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대량 뿜어내는 에너지 난방에 의한 배기가스들이 우리 공기를, 대기를 상당히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통 여름에는 냉방을 세게 해서 옷을 입고 있고요. 겨울에는 난방을 또 높여서 24도, 25도를 높여서 여름 내일을 입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겨울철에 겨울 내에 입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다 같이 우리가 작은 마음들이 모여진다면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는 중요한 결정이 될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실내 미세먼지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 3번 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리할 때 상당히 많은 가스들이 나오고 또 유증기가 막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실내에 갇혀 있다든지 또 우리가 물을 환기를 안 하면 우리 CO2 가스들이 많이 높아 있고 또 아파트의 건축 마감재에 의한 VOC 같은 가스들이 또 실내에 많이 차 있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열어주는 건 참 중요합니다.